기회를 준다고? 그래. 그렇다면 놓칠 수가 없지.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이고 이쪽은 유광기 박사입니다. 저희가 하듯이 이 친구한테도 허물없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 이쪽으로 좀 오시죠. 아니 근데 좀 쉬워 보이시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지금 쉬어서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떴지요? 유타 탐정님, 무서워서 그럽니다. 공포 때문에요. 아유, 안심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앉으시죠. 아침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왼손에 기차 시간표가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택시를 타고 오셨지요? 어머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옷이 단정하신 것을 보니 지하철이나 버스로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불편하거나 옷이 구겨지잖아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돼서 천천히 타면 안 돼. 미칠 것만 같아요. 미치면 안 되지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너무 나약해서 저를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지인한테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고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지금 당장은 제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지만 곧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재산을 쓸 수 있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단지 사건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여유 있을 때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갚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지? 예, 차분하지. 천천히 얘기하시면 언니 유희아 전 쌍둥이였는데 우리가 10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셨어요. 아, 쌀때 재밌다. 어머니는 워낙 유산이 많아서 1년에 이자만 해도 3억이 넘을 정도였죠. 사무실이나.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전에 이연백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와 재혼을 하셨죠. 그리고 그한테 전 재산을 다 맡기셨어요. 아, 언니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각각 유산에서 40%씩 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붓아버지는 서울에서 다시 개업할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제천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워낙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아, 그래요? 하지만 의붓아버지가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도 반갑게 찾아와도 외면하고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외부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심하게 다투곤 했죠. 아주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여러 차례 분란을 일으키다가 경찰서에도 2번이나 갔었어요. 요즘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정도죠. 언니는 25살 때 죽었는데 지금의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었었죠. 아, 쌍둥이 자매시군요.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3년 전에요. 아, 3년 전에. 저는 지금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니와 저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연결된 무엇이 있어요. 언니는 우리가 같은 또래의 친구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모가 한 분이 계셨어요. 뭐가 계십니까? 네, 미혼인 이모가 청주시에 살고 있어서 가끔 다녀올 뿐이었죠. 3년 전 크리스마스 때인가 우리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가 해군 소령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약혼을 했죠. 네. 의붓아버지는 언니가 약혼했다는 말을 하자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않더군요. 그걸 반대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결국 결혼식 2주 전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언니가 죽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원주택으로 침실이 아래층에만 3개가 있었죠. 각각 의붓아버지 방, 언니 방, 그리고 제 방이었죠. 네. 방들 사이에 문은 따로 없고 문은 모두 복도로 나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은 정원 쪽으로 나 있었죠. 그날 밤 의붓아버지는 일찍 자겠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늘 피우는 인도산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한데. 그는 금방 잠든 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그 냄새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 냄새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게 인도산 담배 냄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겠지. 그래서 언니는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로 닥칠 결혼 얘기를 한참이나 나눴죠. 언니가 11시쯤 자기 방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묻더군요. 한밤중에 누가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들었는데 혹시 저더러 들었냐면서요. 저는 못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 며칠째 새벽 3시쯤에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 새벽에 소리는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 나는 잠을 금방 깨거든,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그 휘파람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건지 모르겠어. 옆방에서 들려오는 건지 정원에서 들려오는 건지 말이야. 그때 언니는 혹시 그 문을 잠그고 잤습니까? 예, 무서움을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갈씨를 들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저는 한 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거든요. 아, 잠이 많으시죠? 네. 그런데 그날은 저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니 유리야 전 쌍둥이라 깊이 연결된 무엇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날 밤은 특히나 비가 세차게 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언니라는 걸 알았죠.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제 방문을 열 때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문고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방문이 열려있더군요.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의 흐릿한 불빛으로 언니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는 완전히 파랗게 질려서 팔을 휘저으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전 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언니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카이야, 세상에 끈이었어. 얼룩끈이었어. 얼룩군. 네, 얼룩끈이라고 말했어요.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죠. 그리고는 또 다른 말을 하려고 의붓아버지의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또 경련이 일어나 멈췄고 저는 급히 의붓아버지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가 언니 옆에 오자마자 언니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그 길로 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갈씨는 그때 휘파람 소리와 물고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나요?
네, 경찰관도 제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바람 소리가 워낙 세차서 집안 어디에선가 나는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혹시 언니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른손에는 불 꺼진 성냥을, 왼손에는 성냥갑을 쥐고 있었죠. 아, 그렇다면 언니가 불을 켰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뭐라고 하는가요? 의붓 아버지의 기행이 워낙 소문나 있어서 경찰관도 이 사건을 무척이나 신중하게 다루거든요. 아, 그리고 하지만 언니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또 언니의 몸에도 폭행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독약이라도? 예, 그것도 의사가 검시를 해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또 신경과민이 있다고 짐작되어집니다. 그 공포심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얼룩군이란 무슨 뜻일까요? 얼룩군, 그게 어떤 공포 상태에서 화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나온 소리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진짜 중요한 근데 그 얼룩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얼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얼룩군이 그 공포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나온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모르고요. 예.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조사해야 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할 것도 같고요. 오늘 우리가 제천집으로 가게 되면 당신 의붓 아버지가 눈치채지 않게 방배를 좀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예. 아, 그 전에 잠깐 그 후 3년이 지났어요. 네, 3년이 언니가 죽은 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아, 예, 예.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신청을 아이고, 했어요.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죠. 아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공사하게 되어서 저는 언니 방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가서 자게 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언니 생각을 하다가 베란간 그때 들었던 휘파람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군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램프를 켰죠. 하지만 방 안에 새로운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제천집으로 가게 되면 당신 의붓 아버지가 눈치채지 않도록 방들을 좀 조사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버지는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시내로 나가신다고 했어요. 네, 흘러간다. 그러니 집에는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만 안 계시면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차, 가정부가 한 명 있긴 한데 심부름으로 그는 쉽게 내보낼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잘했습니다. 여보게 마미, 어, 나랑 같이 잠깐 가겠나? 아, 그럼 가야 고맙지. 그렇지? 같이 가세요. 네. 응. 그럼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좀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곧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 심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속이 후련해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변호사 연락처가 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변호사 연락처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 네, 우리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에 봐요. 네네. 네.
사무실 갔다 왔는가? 갔다 왔지. 주변 부인의 유언을 봤는데 당시 재산을 현시가로 따져보니까 네, 괜찮았어요.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유, 100억씩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가 3억이 넘게 나왔구만. 그래서 두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음. 40억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겠네. 맞아, 40%니까. 응. 그렇게 되면 이자액이 남는 건 별로 없었어. 그래? 그래도 20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지. 이 사람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 않는가? 맞아. 욕심은 한도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딸들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할 동기부여가 성립이 됐던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반대를 못해도 속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그렇구만. 여기 그자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래, 얼른 가세. 빨리 청량리역으로 가야 하니까 올 때 자네 특히 쌍절곤이지? 그래, 알았네. 그거 꼭 챙겨오도록 하게. 응, 알았네. 이자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래, 알았어. 하이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속한 대로 안녕하십니까. 왔습니다. 정말 기다렸어요. 아, 잘했어요. 일이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잘 될 겁니다. 의붓아버지는 신인으로 나가셔서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부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나가고 난 뒤 바로 뒤에 이현배 씨가 들어오더군요. 그럼 저를 미행했다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음흉하게 은근히 늘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 과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깜짝 놀라겠지요. 자기 뒤에도 자기보다 더 영악한 자가 따라다닌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희 씨는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합니다. 예. 만약에 그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으면 이모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자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조사할 방들을 좀 보여주시지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여기가 방들입니다. 네. 하이씨. 이 방이 당신 방이고 가운데가 언니 방. 그리고 그 옆이 아버지 방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요즘은 가운데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만 그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자,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히 수리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언니 방으로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가시말을 듣고 보니 의미심장합니다. 말이자 가시말이 그런데 저 문을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자, 그럼 그 방 안쪽에 응. 무슨 단서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 줄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정부 방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줄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지난번 언니 방을 공사할 때 설치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언니가 요구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쓴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우리는 주방으로 직접 전화 들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저 줄이 저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난다고요? 소리가 안 나요. 네, 이 줄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소리도 안 나는 줄과 환기도 안 되는 구멍이라니 말이에요. 세상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 가희 씨, 지금 이게 가희 씨가 그거를 왜 몰랐을까? 그게 맨날 이게 봤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죠? 예, 아버지 서류들이에요. 그래요? 그럼 전에 내부를 본 적이 있군요. 그 금고 안에 그 서류를 봤다면 내부를 보셨나요? 예, 일전에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한 번 봤습니다. 무슨 종이 같은 게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고양이는 안 들어있었습니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아니요, 고양이는 없었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유타, 그 아까 가희 씨 방에서 말이야. 그래. 나는 그 줄밖에는 특별히 이상한 걸 못 봤는데. 근데 왜 그런 줄을 매달아놨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나? 모르겠어. 나는 그 집에 가기 전부터 음.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네. 그런데 자네 그 벽에 있는 구멍을 본 적 있어? 봤지.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지 못했지. 쥐 한 마리 겨우 드나들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던데 뭐. 자네는 쥐새끼만 생각했구만. 어. 나는 그 집에 가기 전부터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네. 그래? 응. 그럼 그 구멍이 무슨 큰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당연히 관련이 있지. 그래? 잘 생각을 해보게. 응. 구멍이 뚫리고 뚫리고 줄이 매이고 그리고 여자가 죽었다는 그 말일세. 그런 여자가 죽은 게 문제지. 응.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응. 왜 그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보통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수하지. 그렇지. 조수. 그런데 아까 내가 참 메모를 했거든. 응. 근데 자네 그 침대에 이상한 거 못 봤나? 침대 이상한 거? 어. 글쎄 모르겠네. 이 사람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응. 침대가 마룻바닥에 못으로 고정돼 있었다네. 그래? 그래. 그런 침대도 있나? 일부러 고정시켰나? 그러니까 그 가희씨 언니라는 사람은 침대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라네. 아 그렇구나. 응. 여타. 응. 그럼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응. 이 교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예방이 된다. 어. 응. 막기. 응. 막기. 어. 나는 이 사건을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카메라에 생각을 나와요. 했었던 거야. 그렇겠지.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추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했었던 거라네.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그렇지. 그니 언니가 성냥불을 잠깐 켰다가 본 걸 가지고 끄지라고 말했다는 걸 토대로 나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럴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다가 방문이나 창문으로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그 벨 줄과
생각을 하지 못했네. 그랬어? 응. 그리고 그 벨줄이 울리지 않는 거와 침대가 마룻바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말을 하자면 참, 구멍을 통해서 줄이 침대로 연결을 하는 연결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더라고. 아, 그랬구만. 뱀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아, 뱀. 화학적 독이 아닌 자연의 독을 쓴다는 건 옛날에 동양에서 흔히 쓰던 수법이었거든. 그래, 나도 들어본 적 있네. 효과가 굉장히 빨랐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뱀에게 물렸다는 그 기계의 검은 점은 아마 웬만큼 면밀한 검사관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럴 거야. 아무리 진짜 이게 확실한 검시관이라도 발견하기가 힘들었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가 났다고 했던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나더라고. 아마 이현배 씨가 그 우유를 가지고 뱀이 돌아오도록 훈련을 시켰을 거네. 말이 되는구만. 말이 되지? 합리적인 추론이야. 진짜 말이 되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래서 구멍을 통해 뱀이 구멍을 통해 줄을 타고 침대로 내려가게 한 거지.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확신을 했었다네. 확신한다고. 확신을 했지. 그리고 방에서 의자를 보자. 그가 그 구멍에 손이 닿을 정도의 높이로 높이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그 방에서 금고와 우유 접시와 스틱이 있는 걸 보고는 확신을 붙인 거라네. 아주 교활한 방법이군. 교활하지?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집이었어. 그리고 가희 씨가 들었다는 그 무슨 휘파람 소리는 아니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그 쇠소리라고 했지? 아, 새소리라고. 쇠소리는 이은배 씨가 금고문을 열고 뱀을 그 안에 놓고 금고문을 닫을 때 났던 소리였을 거야. 그렇겠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차에 갑자기 뱀이 슉 겨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라서 즉시 불을 켜고 뱀을 내쫓고 직원하네. 그럼 아까 말한 그 구멍으로 뱀이 도로 달아난 거군. 그런 셈이지. 내가 지팡이로 그냥 뱀을 내치자 뱀이 독을 품으며 아무한테나 달려들어서 이현배 씨에게 화풀이를 한 거지. 성질나서 오히려 주인을 물어버렸구만. 그렇지 승질이 났겠지. 아니 그렇다면 나도 이현배 씨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셈이지. 그런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지만 조금 더 양심에 껄끼는 건 없다네. 그렇겠지. 아마도 경찰에서는 이영백 씨가 그 위험한 동물을 함부로 다루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지. 그것도 어려워서 말이야. 단장님 자동으로 정지돼 버렸대. 정지됐지. 자동으로 정지됐대. 자, 잘들 보셨습니까? 오늘 공연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명탐정 셜록 홈즈라는 그 소설의 원작자인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인 얼룩끈의 비밀이라는 단편을 번안하여 극화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공연이 1시간 20분물인데 그걸 여러 여건상 30분 폼으로 줄여서 압축하여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스태프 여러분과 배우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스태프 총괄의 강민자 회장님 저쪽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촬영을 맡아주신 신정숙 씨, 음향과 우리 분장을 맡아주신 권태희 씨, 그리고 우리 이제 저 뒤쪽에서 껐다 켰다 우리 조명을 담당해 주신 오승관 감독님 저 뒤쪽에 계십니다. 오늘 공연의 여주 아시죠? 여자 주인공 유가희 역의 김복신 씨, 저를 이해했다고요? 그렇게 교활하다면 안 전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의 주인공 명탐정 권국탕 역의 황명숙 씨, 안심하세요. 자기 뒤에도 자기보다 더 영악한 자가 쫓아다닌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명탐정 권유탁의 친구인 고왕기 역으로 나온 이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을 총괄 지휘해 주신 우리 소단생 문화예술극단의 단장님이며,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한국생활연극인협회의 이 송파 지부장이신 우리 김명호 단장님이십니다.